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신청서의 기재 문자와 기재 방법 이렇게 돼 있죠. 4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이거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신청서 기재 문자 기재 방법 이거는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실무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 선례나 예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가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 신청. 요즘 이제 등기 신청이라는 게 전자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문 신청이나 전자 신청을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칠판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 명이라고 해서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이걸 전원이 다 간인을 한다. 그럼 굉장히 서류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전원이 간인하거나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그냥 간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로 한 명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봤고요.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두 번째 문제. 등기부의 기재 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1번 등기 명인 주소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명칭 어떻게 이제 줄여 쓰느냐 이런 얘기고요. 2번에 부동산 소재 등기 명인 주소를 표시할 때 그 지번, 자, 번지라는 문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108 또는 108의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3번에 자,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 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붙임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이제 연월일 표시는 서기 연대로 기재하며 서기 2018년 3월 2일과 같이 서기라는 연호를 함께 기재하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기 이런 말을 이제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서기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 생략을 하고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8페이지 문제 봅니다. 158페이지 3번. 등기부의 기록 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외국인 성명 기록할 때 국적도 함께,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부동산 표시 소재지를 기록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해야 하지만 등기 명인의 주소를 기록할 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경기도는 경기로 약기하여야 한다. 자, 거기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것들은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 충남 이런 식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을 보시면, 자, 약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 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라는 거. 자, 그게 등기 명인의 주소로 하더라도 약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다. 이런 것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 4번.
등기 신청서 또는 부속서류의 작성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부속서류 작성 방법, 신청서 또는 부속서류 작성 방법. 자, 옳은 건 일단은 5번입니다. 5번. 매매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이는 작성자 전원이 해야 한다. 자, 일단 매매 계약서가 여러 장이다. 그러면 간이는 작성자 전원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옳은 거. 자, 그럼 1번 볼까요?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이를 할 경우 조심하세요. 이게 계약서, 이게 매매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작성자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거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할 경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다수인 경우 반드시 전원이 간인해야 된다.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일 때, 이럴 땐 전원이 간인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간인을 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 자, 직인, 신고한 직인, 법무사에 신고한 직인 이걸 하면 되고 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의 사인 요거는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자, 신청서를 정정한다. 정정할 때. 근데 다수라는 얘기죠, 신청인이. 자, 이럴 때는 한 사람만 정정인을 날인하느냐. 모두가 다 날인을, 전원이 다. 그래서 한 사람, 여기 틀렸어요. 그래서 전원이 다 날인을 해야 된다. 정정인을 날인해야 된다. 4번에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요, 등기 목적, 원인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다. 이걸 하나의 신청서로 하게 되면 공유 지분 관계가 이게 불분명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신청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간인한다 그러면 여러 장이다 간인한다 전원이 다 하는 건데 신청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59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3번 가보시면요. 문제. 다음 중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사무 처리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도로명 주소라는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쓰던 집원 주소 요거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사무처리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건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3번에 가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 을구에 채무자 표시할 때는 이때는 도로명 주소법 요거에 따라서 사무처리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건 나머지 1번, 2번, 4번 그래서 적용 대상 잘 구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그 문제가 이제 2013년도에 시험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별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이제 한때 도로명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플 때,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159페이지 6번. 등기 신청서의 작성, 등기 기록의 문자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4번 가보세요.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 신청 당시에 공정 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금액 표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자, 그런데 외화 채권인 경우 등기 신청 당시 공정 환율로 한다. 국내 화폐가액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냥 외화 채권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그 외화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등기 기록에 기록할 문자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2번 보세요. 토지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 표시 아래 도로명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소재 지번 표시.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도로명 주소를 한다는데 건물 표시 중에 소재 지번 표시 아래 이렇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 그랬는데 요거 건물 표시 등기 아래 그 소재 지번 표시 아래 건물에 자, 건물 표시 중에 우리가 한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토지가 아니고 건물 도로명 주소 기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보시면 신청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나오네요. 신청정보의 내용. 필수적 정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이제 신청을 할 때,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내용, 그거는 반드시 신청이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같은 거 이런 거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인적사항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거 필수적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가보세요.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대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대의자의 성명, 주소. 요거 저거 조심하죠. 피대의자냐, 대의자냐. 그렇죠? 대의자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여기까지만이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대의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지만 대의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을 하시고요. 요게 대의자라고 그랬잖아. 대의자. 피대의자일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 돼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래서 필수적 정보 뭐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바로 등기 필 정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 해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든가 또는 등기 필 정보가 뭐냐 이 얘기죠. 등기 필 정보. 옛날에는 이제 등기 필증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거죠. 제공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흔히 권리증이라고도 얘기했던 그 등기 필증을 제시를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다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이제 등기 필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 정보는 이제 되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매도인, 매수인 했으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죠. 그자가 이제 대개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제공하는 거에 이제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이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가 없어 지금 제공할 게 등기 의무자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일 경우에 등기 의무자 본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뭐 확인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확인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또는 공증 서면을 작성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게 이제 등기 필 정보하고 관계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가 정상적으로 있어가지고 제공되는 건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 삼는 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을 때, 제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또 출석을 시켜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조서
확인 조서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서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서면. 그쵸? 그 다음에 공증 서면, 공정 증서, 공증 서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등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 구분해 가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바로 문제에서 묻고 있네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또는 자 이런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1번 보시면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자, 공증을 받는다. 신청서나 위임장 등 자 이런 것들 중에 등기의무자 등이 작성한 부분에 관해서 이 공증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신청서, 등기 신청서나 요런 데 이제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들이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무자가 맞다는 걸 공증하는 거. 요거 공증 받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등기관 확인을 가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직접 대면 확인을 가름함으로 등기 의무자 등 본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 출석해서 받은 것이야 하고 등기 의무자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등기 신청서에 일정한 란에 등기 의무자가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의무자가 했다라는 걸 어떻게 공증인 앞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증서면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공증받을 때 이 의무자 대신 대리인을 보내서 대리인이 가면 되느냐 이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직접 작성한 의무자가 이 공증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그 공증 서면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러 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대리인이 가면 안 돼요. 대리인 출석하면.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죠. 이게 본인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자,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등기필 정보가 없이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 계속 여기서 이제 문제 등기필 정보에서 나오게 되는 거 제공한다 이런 데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제공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자, 옳지 않은 것 3번 가봅니다. 자격자 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 서면을 작성하되 확인 서면에 무인을 찍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인, 우리가 옛날로 치면 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른쪽 무인, 우무인, 왼쪽 무인이고 좌무인. 일단은 우무인을 찍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이쪽이 안 되면 이제 좌무인 이렇게 가는데, 자 어쨌든 무인을 찍도록 하여야 된다. 무인을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 해서 뭐 법무사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자 이런 등기 필증을 잃어버렸더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면담해서 그 위임인이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 서면을 작성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 서면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확인하고 자 그 확인 서면에는 당연히 뭐예요? 이들의 무인이 찍혀야 된다라는 것. 무인을 찍는 겁니다. 찍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찍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3페이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 하여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그 등기필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존재 등기 필증이 없다라는 얘기죠. 부존재. 자 3번 가보십니다. 3번 자, 등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는 경우. 자, 공증. 앞에서 이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등기 의무자 본인이 출석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3번 가보세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는 경우 해서 나오고 있죠. 앞에 결국은 뭐 문제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벌써 이게 똑같은 게 답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고 매년 이제 나오게 되면 답이 이제 그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 그래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방하다가 아니고 대리인 출석 본인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164페이지 보고 있어요. 5번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5번 가볼까요? 5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을 때 이게 5번이 아니구나. 자, 이 문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하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 지금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4번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번 보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자, 공증 얘기죠. 또 공증. 그러면 대리인 얘기 나오네 또. 그쵸? 공증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대리인 출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되면 외우셨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165페이지 가봅니다. 165페이지.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된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지문이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요, 다른 직렬에서 나온 시험 문제인데, 앞에 6번, 방금 봤던 6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것도 1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1번 보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 의무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고, 요거 맞죠?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등기 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다. 자, 2번 보세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매도한 법무사는요 스스로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서면.
그래서 법무사 등 자기에 대한 서면을 스스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법원, 공무원, 교육, 교재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10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누가? 법무사는 뭐를? 확인 서면을.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 아니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제공을 해야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공 못 하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다르죠. 그래서 제공해야 된다는 거. 자, 4번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자, 인감증명 제출해야 되느냐? 자, 해설 가보세요.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된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제출돼야 되느냐?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의 얘기입니다. 모든 등기 명의인 의무자가 아니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 인감증명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의무자가 아니란 점에서 4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이 옳고요. 나머진 전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항상 왜 틀렸는지 체크해서 그것들 이유를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간다고 뭐 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문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옳은 거 무조건 틀린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틀렸으면 틀린 이유, 맞았으면 맞은 이유를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가봅니다. 9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9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 168페이지 10번 문제 가봅니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등기필 정보가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3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3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이것도 앞에서 봤던 질문이죠. 뭐?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느냐? 있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저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169페이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그 등기필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존재하는 경우에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 보실까요? 등기필 정보가 부존재하는 법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법인이 등기 의무자래요.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할 때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11번 문제네. 11번 문제. 아까 우리가 두 개가 넘어가 버렸나요? 두 개가. 등기 의무자에서 필 정보가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3번 보시면 공증을 받을 수 없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다. 2번이고 그 이제 3번에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무사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없다. 요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11번. 자 168페이지 11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번. 제가 그냥 한 문제 지나칠 뻔했어요. 11번. 등기의무자가 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그 등기 필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68페이지 11번 문항입니다. 자 3번 보세요. 등기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요거 공증받는 거 대리인이 그럴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 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본인 확인 방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 필 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 확인 방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의무자나 법정 대리인,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앞에서 계속 나오던 문장을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앞뒤를. 앞에서 나왔던 문장들은 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뒤집어서 앞에 나오던 내용이 뒤로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거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을 해서 대리인이 출석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등기 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어차피 같은 맥락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거 어떻게 구성하느냐 다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참뜻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할까요? 분실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가장 잘못된 것은 자 2번 보세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라면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무사는 안 된다고 그랬죠. 법무사 안 된다. 스스로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작성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지금까지 이제 등기 필 정보, 요거를 이제 대개 이제 등기 의무자들이 이제 보관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에 관해서 봤으면 이게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등기들. 그러면서 이제 등기 필 정보가 없거나 또는 등필증 분실했을 때 그럴 때 본인 확인하는 방법. 자, 확인 조서, 확인 서면, 그다음에 공증 서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법무사 같은 경우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공증을 할 때, 그렇죠?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맞다는 걸 공증을 할 때 의무자 본인,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을 수 있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답이었죠, 그게. 자, 이번에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뭐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계약서 같은 걸 우리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관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계약서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서 검인에 관한 거. 계약서 검인 1번. 우리가 이제 검인 계약서라는 게 있죠. 검인제도. 시군구청에 가서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이제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탈세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나온 제도인데 거의 형식적, 요식적으로 이렇게 오고 어떤 그 세금 탈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능을
방지하는 제 기능을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나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 신청 신고도 가능하고요. 방문 신고도 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그러면 이 제도 생기면서 이 제도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게 이제 발급이 돼요. 신고 필증 발급되면 그거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이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요 거민 요거 실제로 존재하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가 이렇게 봅시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면 거민 대상이 되므로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 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산 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아니다. 자, 아파트 분양 계약서 같은 것들도 아직 현재 이게 참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없는 물건에 대한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 중요한 건 저런 것들도 거민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거민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민 요쪽 계약서 거민에 가면 거민 대상인 거 아닌 거 요것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봅니다. 171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더 넘어가서 171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거민제도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고요. 아직도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거민제도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원래 주로 하는 그 기능은 그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못하게 좀 막아보려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막긴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사법상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간 생략 등기를 해가지고 뭐 이득을 많이 챙기고 그다음에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중간 생략 등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중과해서 처벌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저 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제 취지가 돌아간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거민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만 거민을 받으면 된다.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으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지상에 건물이 있다. 건물.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지금 매각했어요. 매각.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되느냐?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건물에 대해서만 안 받았잖아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 요거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건물 계약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 받으면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건물에 대하여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보나 또는 증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자, 1번에 가압류 가처분의 기입 등기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보니 등기 원인 정보, 증명 정보가 된다. 자, 가압류 가처분 가장 옳은 것 지금 고르라고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의 기입 등기의 경우에는 결정서,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요거는 당사자 간에 따로 한 게 아니고 법원에다 지금 신청해가지고 가압류 결정 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신청해가지고 요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 결정서 들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기입 등기 요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 서면 그럼 요게 결정서가 원인 서면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서 정본을 제출하면 되겠다.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라는 거. 자, 2번 볼까요? 경매 절차의 매각으로 인한 권리 이전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이전 등기에 있어서 매각 허가 결정 정보는 특별히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경매 절차의 매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럼 이전 등기에 있어서 매각 허가 결정 정보는 특별히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서면이 따로, 증명 서면이 따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경매 절차,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이 결정서가 결국은 경매를 이유로 한, 매각 경매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의 원인 증서 서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각 허가 결정 정보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등기 원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망 사실도 증명되지 않으므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행 등기 실무다. 자, 협의분할 계약서. 우리가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이것처럼 뭐예요? 원인 서면이 처음부터 없죠. 계약서 같은 게 없어요.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등기 그 물권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의 경우에 원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죠.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해설에 동그라미 3번 X표 돼 있고요.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해서 그 187조 규정 소개해 놨고요. 그 밑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해가지고요. 자, 종전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나 유언증서, 사인증여서 등은 등기 원인 일자 요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사실도 증명되지 않으므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종전에는 이러한 서면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더불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라는 것. 즉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협의분할 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모두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 그래서 요때 협의분할 계약서 요거만 딸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족관계 등록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요거랑 해가지고 같이 원인 서면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망일자나 어떤 거 이런 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하던 거를 그런 관계 증명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자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현행법에 따르면 등기 원인 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된다. 등기 원인 증서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다.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신청서 부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 원인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자, 요거는 현행법이 아니고요. 과거의 법이라는 얘기죠. 과거 구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현행이 아니고 과거법에 구법에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1번 지문이 가장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73페이지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문제 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